안녕하세요, 동바양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바스크립트 닌자 미급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객체 지향과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공부해 볼 예정이에요. 우선 자바스크립트가는 객체 지향적인 언어가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하시고 인스턴스 생성과 프로토타입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과 프로토타입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프로토타입은 어떤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만들 때 그 객체에 기본적으로 추가되는 프로퍼티를 정의하는 즉 객체에 대한 청사진 역할을 하는 게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의 정의라고 합니다. 예제를 가지고 살펴보면 객체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이제 프로토타입이 개입이 되는데, 그때 프로토타입에 있는 메서드를 가진 새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 보시는 바와 같이 닌자 생성자 함수가 있고, 이 닌자 생성자 함수에 프로토타입에다가 스윙 스워드라는 것을 함수를 추가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위에는 그냥 닌자를 생성자로 쓰지 않고, 생성자 함수처럼 쓰지 않고 그냥 일반 함수처럼 호출을 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간략하게 보고, 얘는 역시 뭐 여기 안에서 어떤 거를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일반 함수처럼 호출되면 undefined가 될 것이고, 그것을 검증하는 코드고요. 얘가 이제 new 키워드를 써가지고 생성자 함수처럼 호출이 되면 그때 이거에 대한 인스턴스 하나가 추가가 될 텐데, 그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프로토타입에다가 스윙스보드라고 하는 함수를 추가해 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는 오브젝트, 객체라는 것을 검증을 할 수 있고, 얘가 스윙스워드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얘를 호출도 할 수 있다라는 거가 이렇게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스턴스 프로퍼티와 초기화 인스턴스 프로퍼티라는 것이 있고, 그거를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프로토타입과 프로토타입에 추가되는 프로퍼티와 인스턴스 프로퍼티와의 차이를 아마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보시면 인스턴스 프로퍼티가 뭐냐, 생성자 함수 내부에서 디스 매개 변수를 사용해 가지고 추가해준 프로퍼티를 인스턴스 프로퍼티라고 하고요.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프로토타입이 청사진이라고 있죠. 거기에 추가해준 프로퍼티는 프로토타입에 대한 프로퍼티이고, 이 둘 다 역시 객체가 만들어질 때 그 객체에 추가되는 프로퍼티일 테지만 둘 간의 차이는 약간 있다고 해요. 그거의 차이에 대해서는 약간 뒤에 다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 똑같은 함수 이름을 만들어줬어요. 얘는 인스턴스 프로퍼티로 추가해줬고, 얘는 프로토타입에 대한 프로퍼티로 추가를 해줬어요. 이렇게 똑같은 이름이 있을 때는 뭐가 우선인지에 대해서 예제를 살펴보면, 여기서 스웡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false로 추가가 됐는데, 여기서 호출을 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호출을 했을 때 얘가 true를 리턴한다라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으니까, 둘 다 스웡을 리턴을 하는데 얘는 false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not을 붙여줘서 얘가 true가 되기 때문에 결국엔 인스턴스 프로퍼티가 우선한다라는 것을 이 예제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참조를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참조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이게 참조 변수죠. 참조 변수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거예요. 보시면 처음에 닌자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를 만들었고, 그 안에 인스턴스 프로퍼티를 추가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생성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 참조 변수가 생긴 뒤에 이 닌자 생성자 함수의 프로토타입에다가 스윙 스워드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추가를 해줬어요. 이때 자바스크립트는 동적으로
참조가 조정이 된다고 해요. 예. 실제 이 멤버 변수가 닌자 객체를 참조하기 전에 이 프로퍼티를 추가하기 전에 그 객체를 하나 추가해서 참조를 하고 있지만, 이 뒤에 프로토타입에다 추가를 해도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프로토타입에서 추가한 이 메서드에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실시간으로 이 참조에 대한 조정이 일어난다 라는 의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자바스크립트의 모든 객체는 암묵적으로 컨스트럭터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컨스트럭터 프로퍼티는 생성자 함수를 참조하고, 생성자 함수는 프로토타입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프로퍼티는 프로퍼티 객체를 참조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으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얘가 참조 변수예요. 참조 변수가 생성자 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객체가 있고, 그 객체는 자바스크립트의 모든 객체는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다고 했으니, 이 컨스트럭터 프로퍼티를 지울게요. 지우는 게 더 낫겠네요. 모든 객체는 컨스트럭터 프로퍼티가 있다고 했으니, 이런 식으로 관계가 그려질 수 있겠죠. 상태에서 이 객체가 컨스트럭터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으니까, 컨스트럭터 프로퍼티는 생성자 함수를 가리킨대요. 그리고 또 생성자 함수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이제 프로토타입에다가 프로퍼티를 추가를 하게 되면, 프로토타입 객체에 이 스윙 스워드가 추가되고, 이게 닌자 참조 변수가 객체를 참조하지만 객체가 가지고 있는 컨스트럭터 프로퍼티에서 생성자 함수를 참조해서 생성자 함수가 가지고 있는 프로토타입 프로퍼티를 통해서 실제 프로토타입에 추가된 이 스윙 스워드라고 하는 메서드를 참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참조의 조정이 일어나는 거고, 이런 식의 그림이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잠깐 암기를 하시고요. 이건 좀 암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모든 자바스크립트의 객체에는 컨스트럭터 프로퍼티가 있고, 걔는 생성자 함수를 참조한다 라는 것, 그리고 그 생성자 함수 안에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고, 그거에 객체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되는 모든 어떤 프로퍼티들은 참조 변수가 먼저 생성된 뒤에도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참조를 조정할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고요. 계속해서 인스턴스 생성과 프로토타입에서 알아볼 건데요. 생성자와 객체 타입, 객체 타입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예제를 보시면, 우선 닌자 객체가 함수 생성자 함수가 있고요. 얘를 가지고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타입 오브 연산자를 써가지고 닌자를 체크를 해보면 얘는 오브젝트라는 값을 리턴을 하나 봐요. 그래서 타입 오브 닌자를 하면 오브젝트가 리턴이 된다. 그리고 닌자 인스턴스 오브 닌자를 쓰면 얘는 이 닌자 객체가 생성자 함수의 인스턴스인지, 즉 생성자 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객체인지를 점검할 때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를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는 이제 타입 오브 연산자를 써서 오브젝트라는 것은 알았지만, 얘가 정확히 어떤 오브젝트인지는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를 써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 이거하고 비슷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거래요. 아까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모든 객체는 자바스크립트의 모든 객체는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다고 했고, 이 컨스트럭터 프로퍼티가 생성자 함수를 참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동등성 체크를 해보면 생성자 함수가 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얘가 true가 되는 예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자에 대한 객체 타입, 생성자와 그 객체 타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상속과 프로토타입 체인, 프로토타입 체인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상속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해요. 그 예제를 보면 아래 두 가지 예제가 나오는데요. 얘는 상속이 아니래요. 왜 상속이 아닌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하나씩 차근차근 보죠. 퍼슨이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가 있고, 이 생성자 함수에다가 생성자 함수의 프로토타입에다가 댄스 메서드를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닌자 생성자 함수에다가는 댄스 프로퍼티를 만드는데, 댄스 프로퍼티에다가 퍼슨이 가지는 퍼슨의 프로토타입의 댄스를 할당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닌자 객체를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닌자가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를 써서 닌자 생성자 함수의 인스턴스인지를 검토를 하는데 이거는 true가 되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상속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작성을 해서 닌자가 퍼슨의 인스턴스다 라고 하는 게 참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리고 닌자는 오브젝트의 인스턴스다 라는 것을 예상을 해요. 실제 모든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는 오브젝트의 그 하위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이 되겠지만 얘는 아닐 거예요. 보시다시피 두 번째 테스트가 실패를 했죠. 이게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사용하면 상속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썼지만, 이런 식으로 프로토타입에 대한 것은 단순한 복사라고 합니다. 이게 상속 개념이 아닌 복사 개념이다 라는 것만 염두해 두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제대로 상속 개념을 적용을 하려면 이제 그 프로토타입 체인을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똑같이 person이라는 생성자 함수가 있고, 얘가 dance라는 그 프로토타입의 프로퍼티가 하나가 있어요. 얘는 함수고요. 그리고 닌자 생성자 함수를 정의하고 얘 프로토타입에다가 이번 아까하고 다르게 person의 오브젝트를 추가를 해줬어요. 이러면 이제 그 정상적인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왜 정상적인 상속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 함수의 체이닝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보시면 얘는 아까 전 예제에서 봤던 것처럼 역시 닌자가 닌자 생성자 함수의 인스턴스다라는 거고, 이것도 참이 돼요. 이 아래는 당연히 참이 될 것이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앞전에 봤듯이 우리는 그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면 여기에 이렇게 체이닝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체이닝이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닌자가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를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쭉 따라 내려가서 프로토타입이 참조하고 있는 객체를 이 프로토타입 객체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퍼슨 객체로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은 퍼슨 객체도 역시 오브젝트가 있고 그 하위에 컨스트럭터 프로퍼티가 있을 거고, 그 컨스트럭터 프로퍼티가 생성자 함수를 참조하죠. 즉 퍼슨 객체의 컨스트럭터 프로퍼티가 퍼슨 생성자 함수를 참조하니까 꼭 쭉 얘가 체이닝을 따라 내려가서 이렇게 따라 내려가서 닌자라고 하는 객체가 쭉 따라 내려가다가 이 프로토타입이 가리키고 있는 이 퍼슨 객체의 오브젝트를 컨스트럭터를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산이 정상적으로 수행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바스크립트 1.6 버전에는 없는 for each라고 하는 메서드를 구현하는 방법도 이제 그 프로토타입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해요. 보시면 어레이 객체가 있고 어레이 클래스라고 이야기할게요. 보통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클래스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클래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클래스라고 이야기할게요. 어레이에 프로토타입이 for each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왜냐면 얘가 이제 최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추가가 이미 되어 있을 테니까 그거를 덮어 쓰는 건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넘어가자 라는 거고, 그게 구현이 되어 있지 않은 자바스크립트 버전에서는 for each를 내가 정의를 하겠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for each가 없을 경우에 어레이의 프로토타입에다가 for each 함수를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for each 함수는 모든 그 어떤 어레이의 엘리먼트들을 돌아가면서 여기서 전달한 컬백 함수에 대해서 그 각각의 그 함수 어레이 배열 안에 있는 엘리먼트들을 매개 변수로 사용해 가지고 이 컬백 함수 동작을 실행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실행을 해보면 for each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하면서 이 컬백을 넘겨요. 이 컬백을 넘겨서 각각의 엘리먼트에 대해서 어떤 검증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예제입니다. 여기에서 살짝 보면 컨텍스트가 for each 함수를 호출할 때 컨텍스트를 인자로 넘기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예제서처럼 넘기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undefined를 컬백 함수의 컨텍스트로 넘기지 않기 위해서 컨텍스트가 있으면 컨텍스트를 넘기고 아닐 땐 널로 넘겨가지고 undefined를 참조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for each라는 함수를 프로토타입을 사용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다 라는 예제고요. 그리고 HTML DOM 프로토타입 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예제를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보통 DOM 객체는 HTML 엘리먼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참조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HTML 엘리먼트의 프로토타입에다가 remove 함수를 추가를 해가지고 어떤 동작을 할 거다라는 거를 암시를 하는 거예요. 얘가 하는 일은 그 DOM 객체에 부모 엘리먼트가 있으면 자기 자신을 지우는 그런 동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HTML 엘리먼트 클래스 프로토타입에다가 추가를 하지 않고 본인을 그 하나의 엘리먼트를 화면에서 지우고 싶을 때는 그 엘리먼트 객체를 이렇게 참조 변수로 가져와서 페런트 노드에 remove child 호출해 가지고 본인을 없애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사용해서 삭제를 하면 훨씬 더 이제 함수 물론 한번 정의하는 부분에서 좀 코드 양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엘리먼트를 가져와서 그냥 remove 함수만 호출해주면 자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제거해주는 동작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를 제거할 때는 그냥 뭐 함수 정의 없이 그냥 parent 노드에 remove child 갖고 호출해줬고, 얘는 프로토타입에다가 HTML 엘리먼트에다가 remove 함수를 추가를 해줘서 자기 자신을 없애는, 이렇게 되면 모든 DOM 엘리먼트, 얘가 div가 됐건 input 엘리먼트가 됐건 아니면은 뭐 다른 테이블 엘리먼트가 됐건 상관없이 모든 엘리먼트에 대해서 이 remove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직접적으로 페어런트 노드를 참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프로토타입을 HTML 엘리먼트에다가 추가해줘서 우리는 그 뒤에 모든 엘리먼트에 대해서 간단한 함수 호출 하나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동작을 실행할 수 있다 라는 예제였고요. 이제 그 프로토타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실수하기 쉬운 것들이 있다고 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오브젝트 객체 프로토타입에 함수를 추가하지 말자라고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오브젝트에다가는 함수를 추가하지 말라고 하는지 보도록 하죠. 여기에다가 오브젝트의 키에다가 프로토타입에다가 keys라고 하는 함수를 추가를 해줬어요. 얘가 하는 일은 모든 오브젝트의 그 프로퍼티를 돌아가면서 그 키 값을 하나의 배열에 담아서 리턴해주는 동작을 수행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객체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는 이 오브젝트는 프로퍼티가 A, B, C 3개가 있겠죠. 근데 keys 함수로 호출해서 모든 프로퍼티를 그 순회하면서 키즈 배열에다가 담아서 리턴을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서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이제 프로퍼티를 3개를 정했으니까 3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이 키즈라고 하는 이 함수 자체도 이 객체의 하나의 프로퍼티가 되기 때문에 3이 아닌 4가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브젝트에는 되도록이면 그 오브젝트의 프로토타입에다가는 뭔가를 추가하지 말자라고 어떤 그 권고안을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실수하기 쉬운 것들이, 이거를 이제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객체에는 has own property라는 게 있대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아까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앞전에 함수 체이닝을 봤었죠. 함수 체이닝에서 has own property를 사용해서 어떤 그 프로퍼티를 참조할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은데요. has own property를 사용하면 인스턴스 프로퍼티만 참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프로토타입에서 추가된 이 keys 프로퍼티는 제거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객체를 생성할 때 만드는 인스턴스 프로퍼티들 A, B, C 이 3개에 대해서만 우리는 어떤 연산을 실행을 하겠다 라고 할 때, 이제 has on 프로퍼티를 사용하면 얘는 빼고 실제 인스턴스 프로퍼티에 대해서만 어떤 연산을 수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예제에서 예상했던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실수할 수 있는 게, 넘버 객체를 확정하지 말자. 이게 왜 넘버 객체는 확정하지 말자라고 했는지 보시면, 넘버 객체도 역시 객체이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을 추가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ned라고 하는 프로토타입을 추가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넘버가 가진 특성상 참조할 수 있는 넘버를, 숫자를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변수로 해서 참조할 수 있는 방법과, 이런 식으로 괄호 안에 써가지고 참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리터럴 자체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넘버 객체의 경우에 이렇게 리터럴 자체를 참조하게 되면은 이 함수를 호출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제한적으로 넘버 객체의 프로토타입을 추가를 할 수는 있지만, 사용법을 분명하게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명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 이거를 명시하지 않았을 때 혹시 모르는 다른 사람은 이 숫자를 리터럴로 하면서 이 함수를 호출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넘버가 같은 이런 객체에다가 어떤
프로토타입을 추가할 때는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된다. 아니면은 되도록이면 넘버에는 프로토타입에다가 어떤 걸 추가하지 말자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티브 객체의 하위 클래스를 만들기에 대해서 볼 거예요. 뭐냐면 네이티브 클래스라는 게 뭐냐면, 네이티브 객체는 어레이나 스트링, 넘버 그런 것들이 이제 네이티브 객체라고 하는데, 하위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어레이 객체. 우리 목적은 그건데, 그래서 이거 아까 하위 클래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봤죠. 프로토타입에다가 어레이 객체의 오브젝트를, 인스턴스를 이렇게 객체를 할당을 해주면 메서드 체이닝에 의해서 이 myArray 참조 변수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가 이 객체가 가진 컨스트럭터 프로퍼티에서 이 myArray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를 참조하게 되고, myArray가 가진 프로토타입에 의해서 어레이를 참조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 상속과 유사한 형태로 구조가 설정이 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mine이라고 하는 myArray 객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상속을 했으니까 push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얘는 왜 그러냐면, myArray가 함수가 이 push 함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까 만들어졌던 그 메소드 체이닝을 쭉 따라 내려가면서 이 push라는 함수를 찾아요. 그래서 없으면은 아무 동작을 하지 않고 에러가 나겠죠. 그렇지만 이 중간에 array라고 하는 객체가 있기 때문에 이 객체가 가진 push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1, 2, 3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length 프로퍼티를 참조를 하면 일반적인 그 최신 브라우저들은 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여기 3개를 추가했으니까 length가 3개다 라는 거를 리턴을 해주지만, 오래된 익스플로러 버전에서는 이 인덱스와 관련된 length 프로퍼티는 어떤 특별한 그 특징이 있다고 해요. 뭐가 특별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방식으로 어레이 객체의 하위 클래스를 만드는 거는 지향을 하지만 어쩔 수 없으면 사용을 하겠죠. 근데 이제 모든 그 브라우저를 지원을 하겠다 라는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랭스 프로퍼티를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익스플로러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레이 객체의 랭스 프로퍼티에 익스플로러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회적인 방법을 써서 우리는 상속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요. 15번 어떤 식으로 하느냐, 똑같이 myArray 객체를 생성자 함수를 만드는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myArray 생성자 함수의 프로토타입에다가 length 프로퍼티를 추가해서 얘를 0으로 초기화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어레이 객체가 가진 모든 메서드를 담은 하나의 그 배열을 만들고, 그 배열을 돌아가면서 어떤 동작을 실행해서 상속을 시켜줄 것 같아요. 상속을 시키는 방법, 이건 상속의 의미는 아니죠. 정확하게는 단순히 하나의 익명함수를 myArray의 프로토타입에다가 추가를 해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함수가 실행하는 게 apply 메서드를 써가지고 array 클래스가 가지는 기능을 똑같이 실행할 뿐이지, 이 자체가 array의 그 상속을 받는 건 아니죠. 얘가 얘를 활용을 할 뿐이에요. 그런 개념인 거고, 여기에서 즉시 실행함수 모드를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메서즈라고 하는 그 참조 변수를 전역 범위의 그 일회성으로 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즉시 실행함수의 형태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메서드 배열에 들어있는 값들을 돌면서 즉시 실행 함수를 또 한 번 사용을 했어요. 이거 왜 즉시 실행 함수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메서드의 i번째 값, 즉 0번부터 이 길이만큼 돌아가면서 i번째에 있는 이 문자열들을 매개 변수로 받아서 그 매개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프로퍼티들을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들을 추가를 해주면서 함수로 추가해주면서 어레이 객체에 그 네임 프로퍼티를 호출을 해주는 거예요. 매개 변수는 이걸 호출할 때 넘겨받는 걸 그대로 전달을 해서 호출을 하는 거고요. 왜 여기서 즉시 실행 함수 형태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포문이 다 돌아간 다음에 이 메서드 i번째, 즉 얘가 참조하는 이 펑션의 유효 범위는 이것이 될 것이고, 이 i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얘는 계속 마지막 쭉 돌아서 마지막 인덱스 값, 이 얘를 벗어나는 마지막 인덱스 값이 여기에 할당이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한 어레이의 그 메서드 프로퍼티에 대한 함수가 호출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거는 undefined겠죠. 그렇기 때문에 undefined를 참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틀린 틀린 메서드로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는 없는 메서드로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즉시 실행 함수를 사용하면 클로저 특성을 이용해서 메서드 i번째 메서드, 그러니까 i가 0일 때 메서드를 네임에 넘겨주었을 때 이 펑션이 가진 클로저에는 이때 당시의 네임 값, 그리고 i가 0일 때의 네임 값, 그리고 1일 때의 네임 값 각각을 이 함수가 참조하게 되는 거예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시 실행 함수 모델을 사용을 한 거예요. 자꾸 이제 예제를 돌려보면 myArray 객체를 만들어서 얘가 푸시 함수를 호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이 프로토타입에다가 추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이제 length 프로퍼티를 참조를 해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명시적으로 프로토타입에다가 추가한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익스플로어 제약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상속이 아니다 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추가로 만든 테스트 함수고요. 그리고 인스턴스 생성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생성 이슈냐 보면은, 보시면 우리가 생성자 함수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호출할 때 new 키워드를 쓰지 않으면 우리는 일반 함수처럼 호출이 돼요. 일반 함수처럼 호출이 되고, 그래서 얘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냥 일반 함수로 호출했으니까 얘는 리턴 값이 없고, 그래서 얘가 실패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네임 값을 지정을 했지만 유저가 가진, 역시 얘도 생성자 함수에 호출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아마 undefined가 될 것이고, undefined는 당연히 프로퍼티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둘 다, 얘는 실패가 날 것이고 얘는 에러가 날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얘 실패가 됐고 에러가 났죠. 이런 식으로 잘못 생성자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건 흔히 실수하기 쉬운 것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규약이 있는데 함수명의 제일 앞 글자를 대문자로 따게 되면 이것은 생성자 함수다라고 규약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얘는 생성자처럼 동작을 할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지만 혹시 모를 실수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예제를 보면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잘못 사용하게 되면. 뭐냐면 유저 함수에서 디스 매개 변수를 써가지고 네임 값을 변경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이 함수가 생성자 함수가 아닌 일반 네임 변수를 루키아라고 정의를 하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우리는 이 뒤로부터는 이 네임은 루키아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코드를 작성을 했지만 나중에 이 네임이라는 것을 참조할 때 루키아가 아닌 다른 값이 할당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유저 그 함수를 생성자가 아닌 일반 함수처럼 호출하게 되면 얘는 이 디스는 이 유저의 객체의 그 컨텍스트가 아니라 전역 컨텍스트를 가리키게 되죠. 그래서 전역 컨텍스트에 대한 네임 값, 우리가 루키아라고 지정했던 이 값이 얘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해 보면 실패가 나는 거고,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이런 실수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 방법은 일단 간단한 예제를 보면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를 써가지고 아규먼트 매개 변수의 컬리를 체크하면 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스턴스 오브, 즉 아규먼트의 컬리, 이 테스트 함수가 호출될 때 얘를 이 함수를 호출한 그 컨텍스트가 뭐냐를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 함수처럼 호출하게 되면 컬리가 이 테스트 그 생성자 함수의 객체가 아니고 무언가가 되겠죠. 뭐 전역 객체가 될 것 같은데 예상으로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컬리가 그 디스가 아니게 되죠. 디스는 즉 이 테스트 생성자 함수의 객체가 될 것이고, 그 컨텍스트, 이 컨텍스트가 될 거예요. 이 컨텍스트가 컬리가하고 얘하고 인스턴스, 이거의 컬리가 이 컨텍스트의 인스턴스 오브이면 얘는 생성자에 의해서 호출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자로 호출을 하면 이때는 이 컬리가 함수 컨텍스트가 될 것이고, 함수 컨텍스트가 디스하고 비교가 될 것이니 인스턴스를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방어 코드로 추가를 해주면 이걸 이용해서 얘가 아닐 경우에, 즉 얘가 생성자 함수로 호출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성자 함수로 호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그 패턴을 이용을 해가지고 생성자 함수인데 생성자 함수로 호출이 안 됐을 때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호출해버리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했고, 여기는 이제 영향을 주지 않겠죠. 디스 네임은 이제 영영 이 컨텍스트에 대한 네임 값이 될 것이고, 전역 변수에 있는 이 네임 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돼서 이 아래 예제들은 정상적으로 테스트가 될 건데, 이게 이제 함수 호출을 잘못 호출하는 거는 막을 수 있지만 과연 좋은 패턴인지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용이 좀 많아서 잘랐어요. 객체 지형과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잘라서 첫 번째 시간으로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객체 지형과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